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중국의 경기 침체와 청년 실업률이 심각해지면서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상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고 계신 장면은 중국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는 출근 복장입니다. 집에서 입던 옷을 그냥 입고 출근한 듯한 모습으로 전혀 남의 눈을 신경 쓰지 않는 풍조가 퍼지고 있는 건데요. 이를 두고 저임금과 저성장에 지친 젊은 세대의 불만 표출이자 공산당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탕핑,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운동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타임스는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괴상한 복장으로 출근하는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특히 형광 패딩 점퍼, 잠옷, 캐릭터 의상 등 기존의 출근 복장과는 동떨어진 옷차림일수록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외신들은 이런 현상이 경기 침체에 지친 중국 젊은이들이 출세, 승진 등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삶을 거부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탕핑 문화의 연장선으로 해석했습니다. 탕핑은 중국 젊은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최소한의 삶만 영위함으로써 공산당의 폭정에 소극적으로 대항하는 운동인데요. 한마디로 인생을 포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괴상한 복장 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지난달 한 여성이 소셜미디어 틱톡에 잠옷, 털 슬리퍼 등을 착용한 출근룩을 공유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는 상사에게 옷차림이 역겹다는 말과 회사의 이미지를 위해 좋은 옷을 입으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SNS에서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73만 5천 개 이상의 좋아요와 140만 회 이상의 공유수를 기록하고 온라인 운동으로 번졌습니다. 특히 복장 제약이 큰 여성 직장인 참여 비율이 높았습니다. 상하이의 한 직장인은 출근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옷차림까지 신경 쓸 시간이 없다. 아무도 내 옷에 신경 쓰지 않는다. 내 할 일을 마치는 게 중요하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일하는 다른 직장인은 예전에는 전날부터 의상을 정해두기도 했고 지금도 여전히 패션을 사랑한다. 하지만 이젠 내가 머리에 옷을 입는지 모르겠다. 그냥 좀 더 내 방식대로 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청년 세대의 심리 상태를 홍콩 매체 사우스포스트 모닝차이나는 더욱 심각하게 바라봤습니다. 이 매체는 중국 후난성 한 대학 연구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직업을 찾지 못한 수많은 중국 청년들이 집단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후난성 중남대학 연구진은 10에서 19세 중국 청소년 1억 5,600만 명 중 900만 명 이상이 우울증이나 불안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매체는 중국 텐진의 명문생을 인터뷰했는데 이 학생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공부만 하면서 청소년기를 보냈지만 대학생이 되고 난 이후에도 취업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살인적 경을 펼쳐야 했다. 대학에 다니면서 부모님이 꿈을 실현하는 게 전부다라고 무력감을 토로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고도성장이 끝나고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취업시장에서 죽음의 경쟁이 시작되면서부터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지난해 6월 21.3%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이후 당국은 7월부터 청년 실업률 발표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중국은 2022년 대졸자가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작년에는 1,160만 명의 졸업생이 취업시장에 쏟아져 들어왔고 올해는 1,170만 명이 또 대기 중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수입니다. 작년 3만 9,600개의 국가공무원 자리를 놓고 30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경쟁을 펼쳤습니다. 대학원 입학시험에는 76만 개 공석을 놓고 470만 명의 학생이 응시했고 약 400만 명이 대학원 진학에 실패했습니다. 취업이 안 돼서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해도 이마저도 쉽지 않은 게 지금의 중국입니다. 치열한 경쟁 탓에 한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비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중국에서 아이를 18세까지 키우는 평균 비용은 53만 8천 위안으로 중국 1인당 GDP의 6.3배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해 중국 여성들의 평균 자녀 출산 수는 2019년 1.63명에서 2022년 1.16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중국에서 16에서 35세 청년 인구는 약 3억 6천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달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경쟁으로 지쳐버린 중국의 젊은 세대가 실업률에 절망하면서 이제는 그냥 탕핑으로 살겠다고 자포자기하게 된 것인데요. 일부 학자들은 이들을 두고 신빈곤층이라 칭하며 사회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고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기적으로 자포자기한 실업자들의 숫자가 점차 늘어날수록 중국몽을 꿈꾸는 시진핑 체제의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중국 사회학자들 역시 이들 신빈곤층은 오랫동안 사회적 배제를 받은 계층이어서 반사회적 성향이 짙고 어느 시점에 만일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당에서 소외된 대중과 엘리트들로부터 사회적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경제의 침체는 끝이 안 보입니다. 이제 중국 산업의 근간이 되는 기업들까지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이 아닌 철강 기업들마저 파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다수 철강 기업이 파산하거나 청산을 강요당했으며 잠적 등 기업 유령화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처럼 사태가 심각해지자 시진핑 주석은 무려 20년 만에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까지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20여 년 만에 국영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을 통한 국채 매입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세계가 이 뉴스를 주목했습니다. 중앙은행을 통한 국채 매입은 정부가 대규모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뜻인데 대대적 경기 부양책을 단행할 수 있다는 시그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중국은 고도성장기를 달리면서 국채 매입까지 동원해 유동성을 확보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진핑 주석의 입에서 국채 매입이라는 말까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경제가 바닥을 치자 진짜 비상이 걸린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무분별하게 벌려놓았던 1대1로 사업입니다. 중국이 동남아에 벌여놓은 1대1로 사업이 약 70조 3천억 원 규모의 자금난에 직면했습니다. 최근 몇 년 새 경기 침체에 부닥친 중국이 1대1로 사업을 자금 부족 이유로 축소하거나 선택적으로 진행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아프리카에선 잠비아, 우간다, 케냐, 가나 등이, 아시아에선 몽골, 라오스, 파키스탄, 스리랑카, 중남미에선 에콰도르, 온두라스 등이 1대1로 사업에 따른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의 돈을 받았다가 경제가 중국에 종속당하거나 경제가 파산한 국가들이 나올 만큼 1대1로의 부작용이 심각한 가운데 이렇게 일만 벌여놓고 수습을 못하자 1대1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호주 싱크탱크 로이 연구소 연구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동남아시아의 24개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는데 모두 실현하려면 약 104조 원의 자금이 필요하지만 70조 3천억 원 상당의 자금 부족에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추진하려던 24개 프로젝트의 평균 진척도는 33%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자금난으로 일부는 취소됐거나 일부는 규모가 매우 축소된 상태로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말레이시아 동부 해안철도, 태국 중국 고속철도, 필리핀 국영철도 비콜선, 필리핀 민다나오 철도, 미얀마 짜오퓨 경제특구 심해양,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반둥 고속철도 등은 재조정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필리핀 국영철도 역시 심각한 상황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결국 필리핀은 1대1로를 손절하고 한국과 협력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1대1로 사업에 질려버린 필리핀이 얼마 전 국가 최대 인프라 사업 중 하나인 마닐라공항의 확장 운영권을 중국이 아니라 한국에 맡긴 것입니다. 인천공항공사 컨소시엄이 마닐라공항 개발 운영 낙찰자로 선정된 뒤 한 달 만에 최종 계약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계약 체결은 필리핀 대통령궁인 말라카낭궁에서 인천공항공사와 봉봉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필리핀 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인천공항공사 컨소시엄은 올해 9월 마닐라공항을 인수하고 2049년까지 25년간 운영에 들어가면서 운영사업 기간에 약 4조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며 이 기간 동안 누적 매출은 약 36조 9천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는 인천공항공사가 2001년 개항 이후 따낸 역대 최대 규모 해외공항 개발, 운영사업으로 기록됐습니다. 이번 마닐라공항의 개발, 운영사업을 진행하면서 공항 컨설팅 등 신규 사업권을 확보해 추가 매출도 올릴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특히 기존 공항 확장과 운영 과정에서 건축 설계, 기술, 장비 공급, 전문 인력 투입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진출도 예상됩니다. 중국이 경기 침체로 동남아시아에서 벌여놓은 각종 1대1로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그 틈을 파고들어 입찰을 따내고 있는 것인데요. 무엇보다 세계적인 공항인 인천공항이 축적한 세계 최고 수준의 건설 및 운영 노하우가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